대부분 캐딜락은 지루하고 노인들 차 같은 이미지이지만 사고 싶은 캐딜락 세대가 있습니다. 제가 사고 싶은 단 세대의 캐딜락은 수프라나 머스탱을 타는 친구들에게 큰 충격을 줄 거예요. 그들은 당신에게 당하고 멀어지는 테일라이트를 보며 좌절할 겁니다. 오늘날 살 수 있는 최고의 캐딜락 세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네 번째로 언급할 만한 모델도 있는데 약간 조건이 붙어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꼽은 첫 번째는 캐딜락 CT4 V 블랙윙입니다. 이 모델에는 LF4라는 3.6L 트윈터보 V6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데 472마력과 약 450파운드-피트의 토크를 발휘합니다. 멋진 점은 10단 자동 변속기와 수동 변속기 두 가지 옵션이 있다는 겁니다. 자동은 나이 많은 큰아버지께, 수동은 직접 기어를 바꾸고 싶을 때 좋습니다. 정말 환상적입니다. 사실 캐딜락의 신뢰성이나 오래가는 파워트레인 때문에 사는 건 아니죠. 사실 캐딜락을 운전하는 이유는 그 명성, 외관, 스타일 때문이고 이번 경우에는 업계에서 가장 강력한 차들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차를 삽니다. 인생은 지루한 차를 타기엔 너무 짧으니까요. 그렇긴 하지만 10단 자동 변속기에는 분명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밸브 마모로 인한 리콜 캠페인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변속이 거칠어지거나 약간의 떨림이 발생할 수 있었고 아주 드물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변속기가 잠기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이 차량 오너들은 수동 차량의 클러치가 빨리 마모되는 문제를 겪습니다. 이는 차량을 거칠게 운전할 때 주로 발생하죠. 솔직히 작은 혼다 시비권은 다릅니다. 이 트윈터보 V6 엔진은 출력이 높아 거칠게 몰면 추가 마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이스카는 매 경기 후 엔진을 다시 조립하잖아요. 이 차들도 그만큼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디퍼렌셜 오일도 끓을 수 있고 특히 트랙에서 운전한다면 빠르게 교체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지만 이런 기술적 문제는 GM이나 캐딜락만의 일이 아니라 자동차 업계 전체의 일입니다. 주요 제조사 모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토요타 캠리도 인포테인먼트 화면에 이상이 있었어요. 최고의 브랜드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도 이 차를 사야 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은 내기통이나 하이브리드가 대세인데 세단의 내문과 트렁크, 수동 변속기, 트윈터보 V6 엔진을 고를 수 있는 럭셔리 차량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재미있는 차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궁금합니다. 게다가 수동 변속기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차를 M3 킬러라고 부르기도 하죠. 맞아요. BMW는 훌륭한 차를 만듭니다. M3와 M4를 저도 정말 좋아해요. 하지만 이 차도 충분한 출력과 성능을 발휘해서 그 차들과 경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밸런스가 아주 잘 잡힌 셰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체가 더 작고 후륜 구동에 집중했습니다. 이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짜릿한 드라이브 중 하나라는 뜻이죠. 내문이 달린 콜벳을 상상해보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여기서 몰고 있는 차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어요? 이 차는 매일 탈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쓰기 편하죠. 트렁크도 있고 친구나 가족이 뒷좌석에 앉을 공간도 넉넉합니다. 수동 변속기도 있습니다. 진짜 달리고 싶을 땐 머스탱이나 올드스쿨 카마로 타는 친구들에게 누가 보스인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CT4 V 블랙윙은 제가 정말 진지하게 고려해볼 차입니다. 이 차는 모든 퍼포먼스 요소, 재미, 그리고 시장에 이런 차가 거의 없다는 점까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런 차 중 하나죠. 게다가 신뢰성도 꽤 괜찮은 편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무리하지 않으면 오래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씩 가속을 하거나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속도를 내는 정도로만 적당히 운전한다면 이 차량은 15만에서 20만 마일은 거뜬히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정말 즐거울 겁니다. 제가 또 사고 싶은 캐딜락은 CT5 V 블랙윙입니다. 지금 중간급에 들어가는 LGY 엔진에 대해 이야기 중입니다. 이 3리터 트윈터보 V6 엔진은 360마력과 약 405파운드-피트 토크를 냅니다. 단점은 10단 자동 변속기만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수동은 없지만 그래도 꽤 흥미롭고 외관도 멋집니다. 저는 이 스타일을 정말 좋아하며 스포츠카 같은 느낌이 납니다. 예를 들어 BMW 5 시리즈를 타고 다닐 때는 뭔가 중요한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 듭니다. 벤츠 E클래스도 마찬가지죠. 그냥 조금 더 특별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캐딜락 CT5도 저와 같은 느낌을 줍니다. 다만 CT4 V 블랙윙만큼 강력하진 않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곧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차는 정말 괴물 같은 녀석이거든요. 이제 2020년과 2021년쯤 10단 자동 변속기에서 몇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잠김 현상이나 주행성 문제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리콜로 해결됐습니다. 조금 더 나중에 나온 모델을 사면 걱정 없을 거예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지원도 있었고
GM 인포테인먼트 문제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구글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조금 나아지긴 했어요. 하지만 아시잖아요. 제가 예전에 말했듯이 인포테인먼트 스크린 말이에요. 열심히 달리고 콘을 빠르게 지나가거나 트랙에서 차를 몰 때 또는 고속도로 진입 시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인포테인먼트요. 내비게이션 그래픽, 오디오 사운드, 좋아하는 음악 재생 등은 가능하죠. 하지만 그 이상으로는 그 스크린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 이런 차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같은 걱정을 해요. 일부는 트랜스퍼 케이스에서 사륜구동 소음을 경험했다고도 해요. 하지만 그들이 유일한 것은 아니죠. 최근에는 BMW에 대해서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안타깝게도 X드라이브 시스템의 일부 트랜스퍼 케이스에서 이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보증기간이 끝난 뒤 몇 킬로미터밖에 안 탄 차에서 갑자기 잠기거나 이상한 소음, 덜컥거림이 발생한다고 해요. 이런 문제는 BMW만의 문제는 아니며 마력을 내고 네 바퀴를 구동할 때 많은 AWD 시스템과 트랜스퍼 케이스의 내구성이 예상보다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차노에서도 운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 대가로 내구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죠. 이건 일부 오너들이 소음을 보고한 사소한 문제이며 터보 문제도 있습니다. 가끔 예외가 있지만 중요한 건 예열, 후열, 자주 오일 교환입니다. 이렇게 하면 터보도 엔진처럼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스펜션 부싱의 경우 차량을 거칠게 몰거나 트랙에서 주행하거나 코너를 강하게 돌 때마다 앞쪽에서 쿵쿵거리는 소리나 잡음이 날 수 있습니다. 일부 차주들이 지적하는 잠재적인 문제지만 모든 차에 해당합니다. 저도 렉서스나 토요타에서도 본 적 있습니다. 수십만 킬로미터를 직선 주행만 하지 않는 이상 부싱은 조기 마모될 수 있습니다. 저는 토요타와 렉서스 차량의 브레이크와 서스펜션 부품이 조금 가볍고 약하다고 느낍니다. CTO-V 블랙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차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터보의 강한 토크와 펀치는 마치 차가 뒤에서 밀리는 느낌을 주며 등을 시트에 붙게 하고 이 차 정말 힘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소리와 감각이 정말 좋습니다. 이런 성능의 럭셔리 세단과 함께하면 정말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슈퍼크루즈 하이웨이 기능으로 미래지향적이고 독특한 느낌도 줍니다. 놀이공원에 온 기분입니다. 이 차는 일상에서 매우 강력하고 매일 쓰기에도 편리합니다. 사륜구동이라 눈이나 비 오는 날에도 좋고 강력한 펀치감도 있습니다. 운전하기도 좋고 외관도 멋지며 스타일도 뛰어나서 매장에 들어가려고 차에서 내릴 때 한 번, 두 번, 세 번씩 뒤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제대로 된 차를 샀다는 생각이 들죠. 정말 재미있고 훌륭한 차입니다. 과하지 않으면서도 에너지가 넘치는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재미를 위해 거의 타협하지 않죠. 자동차를 이동수단 그 이상으로 여기고 운전의 즐거움을 중시한다면 익소티카 플레이플레이스 커뮤니티에서 아래 굿즈를 구매하세요. 준비는 끝났습니다. 네 번째 캐딜락 전에 단점이 있지만 세 번째 모델을 먼저 말하겠습니다. 이 차는 제가 타본 캐딜락 중 가장 크고 가장 좋아하는 모델입니다. 이 차는 엄청난 토크와 파워를 자랑해서 가속 페달을 밟을 때마다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성능이 워낙 뛰어나서 머리가 흔들릴 정도로 강력한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모델은 CT-OV 블랙윙 슈퍼차저 버전으로 엄청난 출력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델에는 6.2L 슈퍼차저 V8 엔진이 탑재되어 있어서 660마력이 넘는 출력과 거의 660파운드-피트에 달하는 토크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이 차의 가장 좋은 점은 6단 수동 변속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코르벳이나 다름없어요. Z06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성능을 갖췄지만 단점은 전혀 없습니다. 트렁크도 있고 뒷좌석 공간도 있습니다. 특별 보험이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스타일, 외관, 성능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셈이죠. 기어를 바꾸고 연료를 빨아들이고 속도를 내며 달립니다. 이 차는 모든 걸 해냅니다. 저는 이 차를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겁니다. 리콜은 없는 걸로 압니다. 트랙에서 오래 주행하면 과열이 발생할 수 있고 엔진에 부담이 가며 냉각 시스템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클러치요? 네, 만약에 클러치를 갑자기 떼고 급출발을 반복하면 클러치가 타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를 막 굴린다면 당연히 클러치가 닳게 되죠. 하지만 고출력 차량 중에 클러치를 쉽게 소모하지 않는 차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요즘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흔한 버그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새롭진 않으니 참고만 하세요. 물론 대가가 따릅니다. 심한 타이어와 브레이크 마모 때문인데 이 차를 의도대로 운전하면 둘 다 많이 소모됩니다. 트랙에서 달리거나 레이싱을 하든 4000rpm까지 올려 클러치를 놓고 출발해도 타이어와 브레이크가 금방 닳아 없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엔진들은 꽤 내구성이 좋고 꽤 튼튼합니다. 오늘날 이 정도의 힘과 성능을 내는 수동 변속기 고성능 세단을 몇 대나 찾을 수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력한 힘, 그 스타일, 엄청난 수준의 럭셔리와 마감 때문에 저는 도저히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대의 캐딜락은 제 리스트 최상위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X 시리즈나 SUV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항상 자동차를 좋아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진정한 운전 애호가에게 더 뛰어난 주행 감각을 선사하기 때문이죠. 그렇긴 하지만 제가 리스트에 오를 수도 있는 네 번째 캐딜락을 약속드렸던 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차량엔 여러 문제와 주의사항이 있어 그리 대단하진 않습니다. 모두가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를 좋아했죠. 특히 토크가 좋은 6.2 엔진을요. 하지만 그 차량들은 문제투성이었습니다. L87 엔진은 물론 크랭크 문제와 베어링 문제로 인해 수십만 대의 엔진이 교체 대상이 되는 대규모 리콜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그건 큰 주의사항이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3리터 디젤 엔진을 선택할 수 있지만 악명 높은 타이밍 벨트가 있다는 점입니다. 즉 변속기 분리와 비싼 수리 유지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증 만료 후엔 최신 에스컬레이드를 소유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새 차일 때 정말 좋아합니다. 바로 그 점이 주의할 부분이죠. 어떤 에스컬레이드든 정말 멋집니다. 만약 리스할 계획이거나 3, 4년 후에 중고로 팔 계획이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내구성 문제 때문에 저는 아예 피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살만한 캐딜락은 그 세 가지뿐입니다. 여러분도 이 차들이 목록에 있는지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저 영상들도 꼭 확인해보세요. 더 멋진 럭셔리카 추천도 있으니 분명 마음에 드실 겁니다. 곧 여러분 모두 다시 뵙길 바랍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때 다시 얘기하죠. 안녕히 계세요. 쉿.